야, 이러려고 청문회를 했나? 이러려고 국정조사를 했나? 이거는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아니, 자기네들 차원에서 조작 기소를 규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소 내용이 정당하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거대한 어마어마한 자책골의 장면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기수사팀 이 부분도 잠깐 간단하게 좀 짚고 갈게요. 일기수사팀 그 지휘했던 그 정용환 그 고검 차장검사가 일기수사팀에서는 혐의점 발견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 자체로 위증 아니에요? 아까 남홍 얘기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검사가 위로 못 올라갔다 하더니 막 시뻘개져가지고 뭐 조서를 고치더라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15쪽 분량의 수사경과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중앙일보가 이제 그거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정영학 녹취록 있잖아요. 그게 수사 초기에부터 나왔었죠. 이재명 이름이 언급된 내용이 한 10여 차례 정리가 돼 있고 또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장의 직인이 지킨 그런 대장동 공문서들 그리고 이제 민간 업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준 내용들 용적률을 올려준 거라든지 임대주택 비율 축소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 낱낱이 기록이 돼 있고 무엇보다 심지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일기수사팀이 아무리 축소를 하라고 해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 이재명 성남시장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일기수사팀에서 보고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기수사팀의 핵심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그대로 위증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제 국정조사 현장에 와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정말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송경호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어제 뒷받침을 하더라고요.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기 수사팀이 일기 결론 뒤집었다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 그리고 이원석 자치단체 수사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 수사하는 건 이건 수사의 ABC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대장동 수사 장면 한번 정리를 했고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사이다 장면들을 시원하게 보셨던 역대급 자책골 바로 대북송금 사건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장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쯤 되면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보수의 어머니라고 해서 추머니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서영교 위원장의 어제 그저께죠. 법사위에서의 활약을 보면은 보수의 이모님 정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장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필리핀에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는 제가 긴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거기에 있으면서 돈을 70만 불 줬으면 네네. 이야기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 받은 거 맞고요. 리오나 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나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확하게 방용철 증인이 그날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어요. 네.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성태 회장 재판이던 거기서 제가 증언 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방북 대가로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예. 잘 보셨죠? 야, 이쯤 되면은 판읽기 못지않은 깔끔한 정리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을 수준인데 아주 깔끔하게 문답으로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리오남이 왔고 리오남한테 70만 달러 줬고 그리고 방북 대가를 줬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수의 이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신문을 하면서 이거를 다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저는 도대체 제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방용철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니, 판결문만 한번 제대로 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증언을 할 거라는 거는 다 짐작 가능한 건데, 이거 일부러 그랬을까? 아마 이 사건의 진실을 자기가 내가 소속은 민주당이고 신분은 법사위원장이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사건의 진실은 이렇지 않아라고 방용철의 입으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을까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방용철의 입에서 혹시나 싶어서라도 사실 제가 그러니까 남욱처럼 제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 다 거짓말이고요. 이 말을 기대를 했다가 방용철이 법정에서 증언한 대로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근데 당황스럽다고 여기서 주춤 물러서면 어떻게 된다? 쇼츠에 박제된다. 그러니까 어쩌지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문답을 다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방용철 증언 아까 보셨죠? 주요 증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저녁쯤에 그 필리핀의 오카다 호텔로 후문에서 만나서 회장님 계신 방까지 리오남을 안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해간 돈은 회장님은 김성태가 전달을 했다는 것이고 이 돈을 왜 줬냐? 방북 대가로 줬다. 정말 그야말로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거 판결문에 다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방용철 전 부회장이 제가 이거로 다 재판을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 다 있습니다. 판결문 읽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읽어서 저렇게 보수의 임원님 장면을 박제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안 읽은 듯한 판결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리호남이 지금 이 부분 리호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300만 달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200만 달러는 당에 전달할 용도이고 100만 달러는 인사할 용도다. 그러니까 300만 달러가 다 방북 비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200만 달러는 당에 줄 거고 100만 달러는 인사를 할 거야. 자, 인사라는 게 뭐냐? 이거를 방용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냐면은요. 이런 용어를 썼어요. 빠다칠. 여러분들 빠다칠 들어보셨어요? 그 진짜 정말 약간 연식이 드러나는 표현인데 버터를 빠다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빠다라는 용어가 익숙한데 빠다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방용철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리오남이 좀 유머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빠다칠 줘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래서 빠다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길이 되게 안 좋아서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북을 하는데 길이 안 좋아서 차량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식당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설명을 몇 가지 해준 게 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 내용이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 빠다칠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도저히 꾸며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판사들이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이거는 사실이야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지어낼 수가 없는 표현이다. 그런 얘기까지 판결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서영교가 이제 이거를 문제 삼았죠. 공식 명단이 없지 않냐. 이거 뭐라 그랬어요? 판결문에서. 아니, 다수의 가명 그리고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 공식 명단에 없다는 거 가지고 돈 전달 사실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영교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블랙 코미디를 했다? 박선원도 되게 고맙던데요. 보니까. 자, 이 장면도 한번 저 보고 가시죠. 800만 불이 말이죠. 100억이에요. 그죠? 네. 현금으로 다 갖다 줬어, 북에. 그렇죠. 예. 현찰로. 800만 불 갖다 줬죠. 북한에. 예. 예? 여러 곳에서 나눠서 줬죠. 예. 김태현 쌍방울 재경총괄부장. 증인은 2019년 7월 필리핀 김성태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11억을 줬죠. 보냈죠. 예, 일단 돈 보내는 거는 확실하고요. 예. 필리핀에서 어떻게 써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지시받고 외화를 국외로 여러 번 밀반출 시켰죠. 3번인가? 3번. 예, 예, 4번인가 박영철 그렇습니다. 증인. 전자 담배 케이스 빈가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뭉태기로 갖고 이 갔죠. 뭉태기 3개를 담으면 꽉 찰 겁니다. 제가 현금을 만들어서 제가 그 담배 가게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렇게도 뭉태기로 갖다 줬죠. 예,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통과했고
예, 중국 심한 공약을 다 통과했다 이 말이죠. 예, 예. 이것도 보면은 이거 거의 유도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네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죠, 이렇죠, 이렇죠. 자, 저 돈 보냈죠. 뭐 세네 차례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담배값에 넣어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이거 의원을 잘못 봤나? 뭐 당적을 잘못 봤나? 이거 국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보수층이 이거 이 사건 알고 있는 보수층이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진실이죠. 이 사건의 진실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지, 이렇게 명료하게 깔끔하게 확인을 시켜주지 싶을 정도로 저런 문답을 주고 받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심산이지? 아니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나? 이건 엑스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진실을 부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확정 판결문으로 다 박제가 돼 있거든요. 자, 판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결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쓰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은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그런 사실 확인을 하면서 반문처럼 이렇게 물어봤던 건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부피로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직원들이 다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냐, 방북 비용으로. 그런 뭐 동기나 유인이 있냐, 그런 취지로 물어봤었는데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방북 비용을 갖다 줬냐? 정부가 2018년 9월에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자, 누군 들어갔다? 서울시장 박원순. 또 누구도 들어갔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포함됐는데 누구만 빠졌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왜 이게 자존심이 상하냐? 경기도도 접경 지역이니까. 게다가 이재명은 태권에 대한 야심이 이글이글한 사람인데 빠졌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경기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피고인 이화영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압박감이 엄청나겠죠. 왜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북 수행단이 선정이 되니까 다음에 지금 대권주자는 박원순이네 그런 보도가 나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향후 대북 사업 그리고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이유가 다 박제가 돼 있잖아요. 자, 김성태가 돈을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제2회 국제대회 할 당시에 리오남한테 100만 달러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방용철도 그랬죠. 200만 플러스 100만, 100만을 인사할 때인데 그래서 100만 달러 주기로 했는데, 근데 자질구레한 돈이 좀 들어갔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원래 준비한 10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인가를 리오남한테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만 달러 줬다는 겁니다. 이거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돈을 준 상태에서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고인은 이화영입니다. 이재명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줬다. 통화를 했다. 근데 그때 70만 달러 줬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뭐라고 그랬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이제 이화영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 이제 그런 정도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판결문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문답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는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위협적인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되는 자폭으로 국민들이 이 대북 송금의 실체를 더 생생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또 제가 그 계기로 해서 판결문을 다시 또 뜯어보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해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실체를 더 생생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상영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엊그제 저희 이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해서 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 황용철이 친수를 안 바꾸지 않냐.
그건 진실이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바뀌고 이렇게 민주당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70%냐 어쩌고 이러고 서슬퍼런 상황에서도 자기 진술을 안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과거 수사 재판에서 얘기했다는 게 이게 진실이라는 이런 방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거 해가지고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70%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남욱처럼 제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검사에 압박받아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남욱은 그렇게 할 유인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1,000억을 지금 챙겼잖아요. 1억도 안 되는 돈을 넣고 1,000억을 챙겼기 때문에 돈값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박용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서했잖아요. 국조에서 선서했으니까 사실대로 자기가 그동안 수사나 재판에서 진술을 한 대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신숙천님 말씀대로 잘 몰랐는데 박선원이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모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전자담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방용철 부회장이 추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판결문 찾아봤는데 판결문에 책이라든지 그 화장품 케이스 여기에 넣어가는 거 있는데 전자담배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판결문이라고 해서 모든 진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미처 챙기지 못한 팩트까지 어제 방용철 부회장이 증언으로서 그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참 뭐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은 사실은 뭐 애초에 뭐 이런 뭐 국정원 분야라든가 이런데 뭐 일가견도 없는 사람이고 목소리만 크잖아요. 서영교 위원장도 그렇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간부를 했다는 박선원 의원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런 문답을 왜 하고 있냐 할 정도로 말을 하면 할수록 대북송금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어떻다? 국조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통령한테 위협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